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많은 사이맥스 주주 여러분들. 제가 이번에 사이맥스의 어떤 조금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고 IR 주 담당자와 통화를 좀 했는데요.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이 사이맥스가 어제 뉴스에서 하이닉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카펙스가 회복할 거다.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다. 해가지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, 또 하이닉스가 20조 원대의 HBM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서, 그러면은 이 사이맥스가 하이닉스의 어떤 협력 업체로서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주가가 조금 우상향하고 있죠. 그런 부분들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, 그것을 좀 명료하게 담당자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좀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데이어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. 우선 이 사이맥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. 이 사이맥스의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, 이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의문을 품었던 것이, 21년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죠. 거의 500억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, 여하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환경 설비가 되겠는데, 수질 대기 환경 설비 공사 공사 부분에서 이 매출 비중을 거의 이제 20%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이제 수익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매출액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500억 정도 줄었죠. 500억 줄고,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100억도 못 나왔죠. 23년에 98억 나왔습니다. 그랬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오히려 늘었습니다. 167억으로 늘었고요. 그에 따라서 이 주당 순이익도 같이 올라서 1640원으로 올랐는데, 왜 단기 순이익은 올랐을까요? 금융 수익 면에서 25억 정도 올랐고요. 그리고 기타 이익에서 42억 정도 올랐네요. 자, 이어서 포괄 손익계산서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. 자, 연구개발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포토공정 보틀 교체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개발이 된다면은 좀 더 이 반도체 부분에서 장비 부분에서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. 자,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주요 고객사 내용인데요.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의문이 생겼었는데, 지금 보시면은 주요 매출처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랑 세메스, 워닝 IPS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.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, 제가 알기로는 이 워닝 IPS는 삼성향이 50%고 SK 하이닉스 향이 30%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워닝 IPS는 거의 절반 이상을 삼성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SK 하이닉스의 이슈로 인한 수혜가 과연 클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IR 전문가와 좀 통화를 했는데요. 23년이죠. 이게 23년 기준이고, 올해 들어서는 이제 한미반도체향 납품량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소부장 업체로서 굉장히 유명하니까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이 SK 하이닉스 이슈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통화로 확인이 됐고요. 그러면 이어서 이 기사 관련해서 하이닉스 기사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하이닉스가 청주에 짓는다고 하는, 자, 이 사진은 이 하이닉스가 청주에 짓는다는 공장의 가상도인데, MP15X를 D램 생산 기지로 최종 결정하면서 여기에 원실 D램을 양산할 거라고 하고요. 자, 이 HBM은 일반 D램 제품과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파가 최소 2배 이상 요구되는 만큼 SK 하이닉스가 이 D램 캐파를 늘리는 것을 선결 과제라고 판단해서 M15X를 실리콘 관통 전극 TSV 공정을 말하는 거죠. 이 캐파 확장 중인 M15과 인접해 있어서 HBM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, 일단 D램은 뭐죠? D램은 HBM을 만들 때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. 이게 다 D램이죠. D램을 적층해서 여기에 관통을 시킵니다. 관통을 시켜서 여기에 전극을 연결할 때 범핑을 하죠. 범핑을 해서 연결시키고, 이 관통하는 공정을 TSV라고 합니다. TSV 공정을 거쳐서 HBM을 만들죠. HBM을 만드는데 지금 5세대 HBM
3E까지 나왔죠. 이게 이제 12단까지 이제 올해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일단 하이닉스가 말하기를 지금 이 HBM3E는 2.5D를 위한 거거든요. 2.5D. 2.5D를 패키징하는 업체가 TSMC죠. 그런데 이제 3D 패키징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선점하려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3D의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HBM이 16단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이 3D가 뭐 완성이 개발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을 했나 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HBM3E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 기사는. 그래서 이 HBM3E의 어떤 캐파를 늘리는 것이고, 여기 HBM3E를 만들 때 이 D램이 들어가고, D램을 양산할 때 웨이퍼를 많이 생산하겠죠. 그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치를 사이맥스가 만듭니다. 이 사이맥스가 만든 장치는 한미 반도체로 가고, 이 한미 반도체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웨이퍼 생산하고 옮기고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향 납품이 이루어지겠죠. 그런 점에서 이제 사이맥스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요. 자,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트를 보실게요.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이맥스가 하이닉스와 연관이 있다라는 점과 이 사이맥스가 하이닉스로 직접적인 납품은 하지 않고 한미 반도체에 납품을 한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되겠고요. 또한 이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의 어떤 20조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그 한미 반도체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면은 이 사이맥스의 매출액도 증가하겠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이맥스의 21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제 흠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 부분 또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죠.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실적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.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주가가 22,000원인데 23년도에 매출액은 480억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소 좀 비싼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기대감만으로는 사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좀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